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경질, 글쎄요. 일단 본인이 사퇴 형식을 취했는데 정치적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사퇴라는 점, 또 김 전 실장이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50년 지기란 말이 있죠.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데, 일단 김 전 실장 측의 공식 입장은 어제 나왔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토대로 마련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했고,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새로 후임자가 와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때문에 핵심 외교관을 내쫓고 안보실장이 사퇴했다는 거냐? 자, 저 얘기는 방미 도중에 문화행사 관련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 관련된 내용의 보고를 수차례 누락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노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상호 의원은 블랙핑크 때문에 한나라의 안보실장이 바뀐다면 전 세계 웃음거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야권은 그렇게 안 보고 있고,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이 정말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건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효 실장과의 차장과의 갈등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성한 전 실장은 한일 관계의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는데, 김태효 1차장은 빠르게 소위 승부를 보자, 이런 견해차 때문에 마찰을 빚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이랄까,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 사람을 추후에 챙기는 모습, 이런 과거의 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네. 김성한 실장을 내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소한 실수나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안이 아니라 상당히 대통령실 안에서 구조적 문제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 관계 복원,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는 이 김성한 실장이 어쨌든 내부에 알력이 생겼는데, 그 알력이라는 것은 미국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국이 아니라면 일본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김태호 1차장, 그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그 1차장과의 어떤 알력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김성환이라고 하는 외교안보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비서실 내부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어떤 중심 주류 세력과의 마찰, 충돌, 이런 것이 계속 빚어져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국빈 방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빈 방문이 굉장히 난해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적 문제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실장에게 일종의 양보, 그리고 퇴진, 이런 것에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사안에서 승자 패자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5월 방미 일정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한 실장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김성한 실장이 일종의 무슨 퇴각하거나 밀려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 5월 달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더 큰 대대적인 대통령실의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김태효 1차장과의 갈등설뿐만 아니라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주목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도 파다하다.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건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된다. 누구 라인, 누구 개, 이런 말 나오는 거 대통령실 상당히 예민하게 불쾌하게 반응할 텐데,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민주당 대변인 입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권칠승 의원 말대로 대통령실이 저거를 해명해야 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권칠승 의원의 얘기가 순전히 소설이다, 뇌피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 내부를,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던 기자들로부터 나왔거든요. 네.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냐?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이번 3월 초에 그만둔 의전 비서관이 이제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김일범 비서관 말씀. 그렇죠. 김일범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일해먹기 너무 힘들다.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 네. 김 여사 라인으로 들어온 행정관들과 소위 관료 출신 행정관들 사이에 예. 이게 뭐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배척하고 또는 얕잡아보고 대화가 말이 안 통한다. 협조가 안 된다. 못 해먹겠다. 이 얘기가 작년 11월 달에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전에는 없었냐? 그전에도 있었죠.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가을에 정무 홍보 라인 행정관들이 대폭 교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은 내부 갈등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갈등설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과 이제 그 비서실 사이에 이제 갈등설이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이런 관료 출신들은 소위 정무 라인 쪽으로 들어온 이 비서실의 행정관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관료 출신을 바라보는 정부 출신 행정관들은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서로 말도 섞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몇 달 지속되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전 비서관 사태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사태로 이어지다가 급기야는 안보실장 사태로까지 이어지니까 네. 이게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쪽을 갖다가 한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예. 또는 아까 김태호 그다음에 김성한 실장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물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만 어쨌든 아랫사람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김성한 실장이 결국은 총 책임을 지고 결국은 이제 물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있는데 김성한 실장 사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일단 아니다 이런 부인이 나왔죠. 윤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오천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근데 사퇴 발표는 어제입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냐. 뭐 기사로만 보면 국민들은 좀 흐름이 당황스럽긴 한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당신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소위 그 홍보 라인 자체도 네. 뭐 인사 문제다 보니 사실은 뭐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의혹이 제기가 되면 무조건 아니라고 일단 하니까 근데 나중 보면은 맞는 얘기들이 꽤 나왔어요. 예.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전날까지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사퇴하고 50분 만에 후임이 인선됐거든요. 그러면 사퇴하고 나서 어떻게 50분 만에 후임이 됩니까? 그럼 그 전부터 후임을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후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 가장 짧게 잡아도 대통령과의 회동 때 사실상 사직이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직이 결정됐다면 교체가 결정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 공론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공론 과정 없이 워낙 인사 문제니까 대통령에게 누구도 물어보지 못하고 대통령이 결국은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렸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인사가 만사인데 이렇게 지난번 행정관 대거 교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내의 소통에는 심각한 구멍이 있다. 지금 1년 사이에 커다랗게 지금 벌써 2번의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의 문제를 겪으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하여튼 소통 구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시점 타이밍인데요.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미 남아 있는데 이렇게 실무와 정무 인력들이 교체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또 일정의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시차를 두고 줄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한 전 실장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뭐 후임자가 바로 인선이 되긴 했지만 공백이나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뭐 사퇴 입장을 본인이 밝혔고 후임자를 바로 인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백은 크게 없을 것 보입니다. 물론 절차상 뭐 예를 들어서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그 본국에 미국의 어떤 허가를 받는 일종의 그 외교적인 아그레망이라든가 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공간적 그 어떤 공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는 뭐 사실 외교부에 2차 관을 했고 실제로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성환 실장이 이렇게 그만두고 그 밑에 있던 비서관 그리고 또 일정 비서관까지 의전 비서관까지 그만두는 예. 이런 일들이 사실은 흔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약간의 와전된 해석일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뭔가 큰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학자 출신들이 보통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미국의 국빈 방문 과정 그리고 그 물밑에서 미국과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내고 협상 이런 부분에서 속도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김성환 실장은 그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예.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북한 문제 혹은 중국과의 관계도 좀 고려하면서 가자라고 했던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속도를 즐기는 편이죠. 어떤 현안이 등장하고 아니면 빨리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밀어붙이고요. 최근에 뭐 네. MZ세대의 69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속도감 있게 일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대통령의 스타일과 김성환 실장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안 맞았을 수 있는데 근데 참모들이 김성환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모들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더 존중하거나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김성환 실장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지 않고 그럼 얘가 여기서 하차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내부의 알력이 아니라면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김성환 실장이 대통령과 충돌을 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어떤 미국의 어떤 특정한 사인을 해야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이 블랙핑크다 아니면 뭐 내부의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충돌이다 이런 건 다 사실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또 안보실 그리고 비서실 내부의 알력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실타래를 사실 신속하게 대통령이 좀 해소한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성환 전 실장의 후임자는 조태용 주미 대사입니다. 자, 일단 뭐 주미 대사가 실장으로 오면 주미 대사 자리는 공석이 되는데 일단 뭐 외교 전문가죠.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도 했고 무난한 인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무난한 인사라고 보고 예. 누구나가 자타가 공인하는 네네. 이 미국 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미 대사가 일정 정도 지금 이제 공석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예.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대사관 중에 가장 큰 규모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수장을 공백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아그레망 절차를 이미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건 뭐 땡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국빈 방문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문제도 일정 정도 다 대충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슨 뭐 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김성환 실장을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국빈 방문하기 전에 경질성 사퇴를 하게 된 부분이 우리가 미국에게 무언가 사인을 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그런 사인을 요구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좀 더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아까 인사 스타일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뭐 자잘한 실수, 뭐 특히 무슨 블랙핑크가 미국의 레이디 가가와 합동 공연을 하는데 그게 보고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사람을 경질할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보다도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예.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혈맹 국가와 또 구조적인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과니까 사실 구구한 이 추측성 발언으로 야당에서처럼 이렇게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게 출발이 돼서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뭐 인적 쇄신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또는
외교안보가 아까 속도 조절, 강경론에 어떤 충돌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강경파로 좀 정비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강경파가 됐던 온건파가 됐던 네. 또는 뭐 김태호 라인이 됐던 김건희 라인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 4월 국빈 방문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 왜냐?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안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심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4월 말에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플레이션법이나 반도체법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로만 경고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을 갖다가 뭐 지금 전술핵까지 공개한 상황인데 어떤 대처법을 내놔야 돼요. 한미동맹 했는데 진짜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북한 핵을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지금 환율이라든지 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미통화 스와프 이것도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에 하나라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져와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도 빈손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좀 비속어지만 묶어 더블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일본 한일 정상회담의 빈손이 예. 미국과 국빈 방문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민심이 폭발합니다. 또 야당이 민주당이 총 공세로 전환할 거예요. 그 상황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한 달 동안 가시적인 성과물을 새로운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이 과연 얼마만큼 준비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네, 외교안보 라인 경질의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